처음에 이야기할 때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는 좋아진 동자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좋아진 동자는 뭐냐 하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서 이렇게 하모닉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좋아진 동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실제 분자의 결합 길이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결합 길이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 예를 들어서 뭐 수소 원자 두 개의 거리를 한번 바꾸어 본다고 해볼게요. 그럼 실제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조금 더 제대로 과장해서 그려볼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가 이제 자연상에 놔두면은 수소 분자가 가지게 되는 결합길인데, 근데 실제로 여기 주변에서는 요 주변에서는 2분의 1 kx 제곱 좋아진 동자의 모양으로 굉장히 잘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결합이 아주 짧아지거나 아주 길어지면은 여기 이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실제 곡선, 검은색 곡선과 이게 실제고 빨간색이 좋아진 동자예요. 그 좋아진 동자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벗어나는 부분이 왜 생기는지를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함수던지 간에 그거를 개의 미분 형태를 전부 더하면은 그 함수의 모양을 다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뭐 테일러 시리즈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뭐 충분히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함수 fx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함수 fx의 모양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어떤 일반식으로 나타내기 어렵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함수가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겼는데 나는 요 주변에서만큼은 좀 이 함수의 어떤 수학적 형태를 알고 싶다. 그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럼 우리가 이 함수 fx를 전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x가 x0 근처에서 어떤 모양인지를 써볼 수가 있는데, x0 근처라고 한정 지어주는 거예요. 한정을 지으면은 우리가 x0에서의 함수값에다가 1 팩토리얼 분의 1, 그 다음에 df dx 한 다음에 x0에서의 값 빼기 x 마이너스 x0. 뭐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앞에 그냥 이런, 여기가 이제 0차가 되겠고, 이거 노란색으로 쓰면 잘 안 보이시죠? 요게 0차 텀이 되겠고 1차 텀이 되니까 1차 텀에 대한 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나오는 미분값은 함수 f를 x로 한 번 미분했을 때의, 그러니까 1궤도 퍼스트 오더 미분값이죠. 그 값에다가 x0에서 얼마나 벗어났냐, 여기가 x0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x0가 되는데 이 x0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그러면은 세컨 오더 2차 텀은 2 팩토리얼 분의 1에 이번에는 2궤도 미분, 두 번 미분한 게 나오고, 이번에는 x 마이너스 x0 변이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3차니까 3차까지는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3차는 3 팩토리얼 분의 1에 d 세제곱 x 세제곱 x0 x 마이너스 x0의 3승,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테일러 시리즈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냥 그려볼게요. 수소 수소 분자라고 해도 되고 임의의 두 원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2분의 1 kx 제곱 2차항으로 근사를 했더니 실제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 그러면은 이게 테일러 시리즈에서 우리가 왜 앞에 0차도 없고 1차도 없고 덩그라니 2차만 나왔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함수 f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V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x0 주변에서의 이 함수 V를 전개를 해보면은 x0의 함수값, 그 다음에 1 팩토리얼 분의 1 dB dx x0 이렇게 될 거고, 일단 제가 쭉 써볼게요. 그냥 위에 썼던 식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포텐셜 에너지의 절대값 x0에서 이 용수철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화학에서 알고 싶은 거는 항상 어떤 차이, 반응 전후에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알고 싶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이 어떤 값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 값을 그냥 0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0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 없다,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어떤가요? 두 번째 텀은 1차 미분 값이죠.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함수를 전개하고 있냐 하면은 x0, 그러니까 그 화학 결합의 자연 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냥 실온에 방치를 해두면은 어떤 분자가 가지게 되는 자연적인 길이가 있을 텐데, 그 길이 값을 근처에서 우리가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는 1차 미분 구해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0에 가깝죠. 극소값 부분이기 때문에 1차 미분 값이 굉장히 0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거를 0으로 날려서 무시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여기 평형 지점 근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남는 가장 첫 번째 텀이 바로 2분의 1, 요 미분했는 값을 우리가 k라고 생각한다면 2분의 1 kx 제곱이 남죠. 그죠? 요거를 요게 변이라고 생각하면, 변이 x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여기서는 위치 x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는 변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x는 요거랑 똑같은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묘사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텀이 2분의 1 kx 제곱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화진 동자로 가장 먼저 근사를 해보는 거고, 근데 그럼 여러분들이 조화진 동자를 해보니까 이렇게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 여기 지금 보이시죠? 요 부분들, 이런 게 생기더라. 그러면 이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를 더 전개하면 되겠죠. 더 전개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텀이 뭐예요? 3차에 대한 텀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6분의 1, 그 다음에 요 3차 미분 값을 우리가 그냥 감마라고 둬볼게요. 감마라고 두고, 그럼 x 세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x 세제곱 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x 세제곱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합이 줄어들 때랑, 그죠? 결합이 줄어들 때랑 늘어날 때 가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왼쪽은 더 안정화되고 오른쪽은 더 불안정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함수가 해주는 역할은 모양을 대칭 모양,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잘 대칭된 모양에다가 이런 부분을 더해주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죠? 이쪽은 더 내려가고 이쪽은 더 올라가고. 그래서 비대칭적인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럼 생각했을 때 뭐야 그러면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바뀌면은 여기서 더 멀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왜냐하면 이쪽이 더 급하게 올라가야 되고 이쪽은 오히려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이 감마라는 개수를 음수로 잡으면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감마가 음수면 된다. 감마가 양수일 때는 왼쪽과 같은 모양이지만 이렇게 빨간색 모양을 따라 그리면은 실제 모양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모양이 양쪽이 대칭인 조화 모양이 아니죠. 조화 진동자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비조화 진동자다. 이런 식으로 불렀었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 3승만 넣었을 때 문제가 뭘까요? 2차랑 2승이랑 3승만 넣었다.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모양이 된다 그러면은 뭐 개선이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제로는 3승만 2승이랑 3승만 넣은 포텐셜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안 풀거든요. 아니 못 풀어요. 왜 못 풀까요? x가 무한대로 오른쪽으로 무한대로 가거나 왼쪽으로 무한대로 간다고 해봅시다. 그 뒤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2승 텀이고 우리가 3승을 마이너스로 넣을 건데 이렇게 되죠. 너무 이렇게 그랬나? 이렇게 생겼죠?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거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x가 여기에 무한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죠. 얘는 x 제곱인데 x 3승. 그럼 어떻게 돼요? x 3승이 훨씬 더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단순하게 더해준 결과는 이쪽으로는 뭐 무한대로 이렇게 올라가겠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에 3승이 음수로 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비조화 진동자를 쓰겠다고 해서 요까지만 넣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화학 결합이 모두 다 깨져요. 그죠? 어쨌든 포텐셜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쪽으로 안정화되는 쪽으로 화학 형태가 바뀌려고 하는데 지금 x0보다 더 안정한 게 이쪽으로 가면은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계속 안정화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자들이 다 깨지는 걸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떤 x의 4승 텀까지도 넣어줘야지 이 뒤에 가서 발산하는 거를 음의 값으로 발산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화 진동자의 모델을 개선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스펙트럼에서는 이 선택 규칙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에너지 준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 준위들이 지금 진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한유, 2분의 3 한유, 2분의 5 한유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런 뭐 전위들이 모두 다 관찰이 되냐, 그죠? V는 0에서 1, 2, 3, 4로 가는 전위가 모두 다 관찰이 되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델타 V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것만 관찰이 되더라.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가 증명 없이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사실 저게 도대체 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가끔은
모든 거를 다 너무 자세하게 아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나중에 4학년 때 수업 양자화 같은 걸 들으시면은 그때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뭐 그렇구나, 뭐 저 인간이 말하니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 적외선 스펙트럼에서는 기본 띠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가 여기 위에다가 진동 에너지 레벨을 그려 놓았는데 여기 지금 간격이 델타 E가 한유에 해당하죠. 이 한유 에너지 값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에너지 간격이 크다는 말은 많은 분자들이 이 아래층에 제일 바닥 상태에 많이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이크로파 스펙트럼이랑은 상당히 다르죠. 마이크로파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이 에너지 간격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이렇게 좁기 때문에 바닥에 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적당히 높은 곳에도 많이 올라가 있었죠. 그래서 분포를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의 분포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적외선 스펙트럼은 에너지 간격이 크기 때문에 이 값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자들이 진동의 바닥 상태 V는 0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자가 V는 0에 머물러 있고 선택 규칙은 플러스 마이너스 1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가장 흔한 진동 전위는 뭘까요? V는 0에서 V는 1로 가는 이 전위가 가장 많이 관찰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트랜지션을 우리가 기본 띠라고 합니다. 이런 전위를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과학에는 항상 예외가 있죠. 다섯 번째, 즉 고온 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핫밴드를 저런 식으로 해석하는 고온 띠? 잘 모르겠네요. 실제로 꼭 고온이 아니더라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대부분의 분자가 바닥 상태 V는 제로에 있다 그랬지 모두 다 V는 제로에 있다고 한 건 아니죠. 그 일부는 V는 1에 올라가 있는 녀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진동 전위의 선택 규칙에 따라서 V는 2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전위도 발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V는 1에 올라가 있으면 이미 어느 정도의 진동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핫 엑시톤 하여튼 앞에 들뜬 상태로 올라가 있는 걸 우리가 핫이라고 많이 지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뜬 상태에 올라가 있는 게 흡수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핫밴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온도랑은 상관이 없다. 온도랑 상관없이 들뜬 상태에 있는 거를 핫이라고 부른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화진동자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은 V가 1에서 2로 가든지 V가 0에서 1로 가든지 에너지 간격은 전부 얼마예요? 전부 다 그냥 H뉴죠. 그렇기 때문에 조화진동자로만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스펙트럼에는 오직 하나의 피크 한유 위치에만 떠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비조화 진동자의 경우에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3차항 이게 지금 감마가 음수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들뜬 상태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3차항의 기여도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전체가 음수 값이잖아요. 에너지를 조금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얘가 H뉴보다는 조금 더 작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빼기 델타 아주 작은 값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1에서 2, 2에서 3 이런 식으로 더 작은 쪽에서 에너지가 더 작은 쪽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조화성 때문에 이렇게 H뉴보다 더 작은 데에서 이런 약한 피크들이 관찰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만 관찰이 되면 좋겠는데 막 2H뉴 이런 데도 관찰이 돼요. 3H뉴 이런 데까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진동, 진동의 배가 된다. 멀티플리케이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는 오버톤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영어 단어를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어떤 필드에 직접 나가서 연구를 한다거나 뭐 그게 회사가 됐건 그게 뭐 연구소가 됐건 학교가 됐건 간에 이런 영어 자료들을 볼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뭐 배진동, 고온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사실 단어들을 봤을 때 굉장히 생소하다고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한글 단어는 이렇게 영어로 사람들이 부른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델타 V가 플러스 마이너스 1만 선택 규칙에 의해서 허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분자들이 완전한 조화 진동을 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에 유도된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여기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슈레딩거 그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델타 V가 플러스 마이너스 1만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우리가 조화 진동자를 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비조화성을 추가를 해주면은 사실 이 셀렉션 룰 선택 규칙이 깨지게 됩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가장 메인 픽이 되긴 하지만은 비조화성을 고려해 줌으로써 그 외에 0에서 2, 0에서 3으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것도 아주 약하게나마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조화성을 고려해 주면은 더 이상 이런 선택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V는 0에서 V는 2, 뭐 V는 3 이런 대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게 관찰이 된다. 그럼 우리가 여기가 2분의 1 H뉴 바닥, 2분의 3 H뉴, 2분의 5 H뉴 조화 진동자를 생각하면 이렇죠. 그럼 우리가 이 0에서 2로 가는 이게 이제 1차 오버톤이에요. 1차. 그죠? 왜냐하면 0에서 1로 가는 게 이게 펀더멘탈 기본 띠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1차 오버톤이 되죠. 0에서 2로 가는 거는. 그럼 1차 오버톤의 에너지 간격은 얼마나 될까요? 0에서 2로 올라가는 거. 이거 바로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H뉴를 두 단계 건너뛰었으니까 2H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첫 번째 오버톤은 2H뉴에서 발견된다. 그럼 두 번째 2차 오버톤은 3H뉴에서 관찰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조화 진동자는 실제 모델이랑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비조화 진동자를 고려를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확하게 2분의 3 H뉴가 아니라 조금 더 낮고 또 조금 더 낮고 이거에 비해서 조금 내려오고 또 이거에 비해서 조금 내려오고. 그 말은 뭐예요? 그럼 첫 번째 오버톤이 2H뉴가 아니라 2H뉴보다 조금 더 작은 값, 2차 오버톤은 3H뉴가 아니라 3H뉴보다 조금 더 작은 값에서 관찰이 된다. 그래서 요렇게다. 그죠? 이거 조화 진동자는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비조화 진동자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을 때 에너지 레벨이 요렇게 차이가 조금씩 난다. 그래서 우리가 HCl 염화수소의 기본띠가 2886 웨이브 넘버에서 관찰이 되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하기로 제1차 배진동은 2886 웨이브 넘버의 2배인
772 웨이브 넘버에서 나타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죠? 이게 결국에는 hnu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1차 배진동은 hnu의 2배에서 관찰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이게 5688 웨이브 넘버. 요거보다 예상치보다는 조금 한 100 웨이브 넘버 정도 작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비조화성, 완벽한 하모닉 오실레이션이 아니다. 거기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을 했고, 그 남은 내용들을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7번. 그래서 우리가 선택 규칙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그 결과를 우리가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결과를 한번 봐보면은, 다이폴 모먼트를 우리가 지금 1차원만 고려를 할게요. 1차원으로 한정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쌍극자 모멘트가 x 위치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이 값이 0이 아니어야지 그 델타 v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그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의미를 봐보면은 x의 변화에 따라서 다이폴 모먼트의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이 분자의 결합 길이를 바꾼다거나 그런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쌍극자 모멘트가 바뀌어야지 선택 그 진동 전이에 허용이 된다. 에너지 준위 간격들이 전이가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조금 밑에 그 CO2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CO2의 진동 전이 중에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CO2가 있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탄소를 중심으로 산소가 같이 늘어났다가 같이 줄었다가 하는 신축 진동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신축 진동을 하는 와중에 쌍극자 모멘트가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죠?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 막 늘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이 CO2의 쌍극자 모멘트가 바뀌는 건 아니죠. 쌍극자 모멘트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축 진동은 우리가 IR로 관찰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런 거는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비대칭 신축 운동, 하나가 줄어들 때 하나는 늘어나고, 그래서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뭐 과장해서 그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원래 구조와 비교했을 때 아래 구조에서 이제는 쌍극자 모멘트가 대칭이 아니죠. 이 분자 내에서. 그죠? 이렇게 당기는 힘보다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생겼죠. 원래 CO2의 바닥 상태 구조에서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서 없다가 대칭 구조 때문에 이런 비대칭 신축 운동을 통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IR에서 관찰이 되는 모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진동 운동이 IR에서 다 관찰이 되는 거는 아니다. 우리가 IR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션들이 따로 있다. 근데 그 모션은 바로 원자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있는 그런 모션만 허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분자들은 어떤 모션을 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 예를 들면은 뭐 CO2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있을 때에 그냥 얘는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얘는 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션이 가능할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모션들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야기를 약간만 잠깐 세가지고 우리가 이 3차원 공간상의 한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몇 개의 좌표가 필요해요? 3차원 공간상에 어떤 점이 있다. 그 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싶다. x, y, z 3개의 숫자만 있으면 되죠. 왜냐하면 3차원 공간은 3개의 기본 벡터 그것만 있으면 다 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자들의 경우에는 분자들의 모션을 묘사하는 그런 기본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기본 재료들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기준 방식이라고 부르는 뭐 노멀 모드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어떤 분자가 어떤 모션을 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려면은 만약에 n개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다라고 하면은 원자 하나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x, y, z 그죠? 그 원자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우리가 x, y, z 어떤 방향으로 다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원자 한 개일 때는 3개가 필요하고 2개일 때는 6개 좌표 9개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n개의 원자가 있으면 3n개의 어떤 운동, 모션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 3n개의 모션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원자들이 x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거, 모든 원자들이 y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거, 모든 원자들이 지축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거는 그냥 분자 전체가 이동하는 거죠. 그냥 분자 모양 변화 없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CO2가 있는데 다 같이 밑으로 1만큼 내려왔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분자가 이동을 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병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병진 운동이라 그러는데 그 병진 운동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CO2를 계속 예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CO2가 결합 길이의 변화는 없이 회전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회전할 수 있나요? 지금 요 위에서 우리가 CO2 분자를 이렇게 화면 바깥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다고 생각하면은 요렇게 돌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 수직하게 눈을 여기다 두고 보면은 그러면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 펜을 한번 봐보시면은 요렇게 도는 게 있을 거고 요렇게 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 종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CO2를 여기 그려놨다고 치면은 요 종이 위에 요렇게 뱅글뱅글 돌 수 있죠. 요렇게도 돌 수 있지만은 얘는 이렇게도 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 모션은 회전 운동은 2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 CO2와 같이 선형 분자는 전체 3n개 중에서 병진 운동 3개 빼고 회전 운동 3개 빼면은 3n-5개의 이렇게 쓸까요? 그럼 남은 거는 뭐 이제 남은 모션들은 전부 진동 운동이 되니까 모든 운동은 병진, 회전, 진동 3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전체 모션 3개 중에서 병진 3개, 회전 2개를 빼면 진동 운동이 3n-5개다.
근데 분자가 이런 선형이 아니면은 회전 운동이 2개가 아니라 사실은 3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X축, Y축, G축을 따라 회전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분자를 그 Y축을 따라서 정렬을 시켜놨더니 X축 방향에서 봤을 때도 회전이 되고, 회전해도 분자 모양이 바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G축에서 봤을 때도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Y축에 눈을 가져다 놓고 보면은 이렇게 회전은, 이 축을 따라서 회전을 시킨다고 해도 분자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제 펜이 여기 CO2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CO2 전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선형 분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Y축에서 봤을 때도 돌아가면은 여기 뭐가 달려 있다. Y축을 따라 돌아가면 이렇게 같이 돌아갈 거니까 분자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선형 분자는 저런데 비선형의 경우에는 똑같이 병진운동 3개인데 회전운동이 3개가 돼가지고 3n-6개의 진동운동이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동운동들이 그럼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 되셔가지고 무기화학을 들으시면은 이 진동 운동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가 이 분자의 대칭성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다들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손으로 아무런 그 컴퓨터의 도움이 없이도 CO2가 어떤 진동을 할 수 있는지, 물 분자가 어떤 진동을 할 수 있는지를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손으로.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우리 시간에는 물리화학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는다. 아무튼 무기화학 시간에 가면 배울 거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O2를 그러면은 CO2가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CO2는 원자가 3개죠. 3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3개고 선형 분자이기 때문에 얘가 가질 수 있는 진동 운동의 개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그림 11.21을 한번 봐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탄소가 이렇게 있고 산소가 있을 때 제가 그렸던 건데요. 대칭 신축 운동. 결합 길이가 똑같이 CO 결합 길이가 양쪽으로 똑같이 늘어났다가 똑같이 줄어드는 거.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럼 여기에 반대되는 거. 비대칭 신축 운동. 하나 결합이 줄어들 때, 더 타이트해질 때 하나의 결합이 늘어나고. 그죠? 요런 게 있겠고. 그 다음은 탄소 원자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산소 원자 2개가 위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똑같은 모션을 우리가 옆에서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화면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그걸 우리가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그럴 때 얘들이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요 위에 요거 2개가 사실은 비슷한 모션인데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게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0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모션이 분자의 위치가 바뀜으로써, X가 결국에는 위치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원자들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가 바뀌는 모션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아니에요.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계속 0으로 유지되는데 이거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CO2를 IR 스펙트럼으로 찍어보면은 이렇게 3개의 피크가 나타나고 1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CO2를 찍었는데 왜 피크가 4개가 아니냐, 진동 모션이 4개라고 했는데 왜 3개밖에 안 보이냐, 그런 것을 우리가 선택 규칙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남은 내용들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은 다 했고 네, 몇 가지만 좀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는 사실은 자연계에서 우리가 진동 전이만 일어나라, 뭐 회전 전이만 일어나라 이렇게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냥 복잡하게 섞여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림으로 조금 그려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전자가 어떤 하나의 오비탈에서 다른 오비탈로 들뜨게 되면은 에너지 간격이 엄청 커요. 그래서 그 간격을 나타내는 게 전자 전이에 따른 에너지 전이 간격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전자 전이에 그러면은 하나 안에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이렇게 칠할까요? 전자 전이에 따른 에너지 변화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파란색은 진동 에너지, 그리고 이 사이를 촘촘하게 회전 에너지 준위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위에도 뭐 여기 위층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막 진동 에너지 준위만 바꾸고 싶다, 여기에서 여기로 딱 올라가는 건 보고 싶다, 이런 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회전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용액 내에서 찍을 때는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 분자 내에서 회전을 막 분자들이 해야지 우리가 회전 에너지 준위를 관찰할 수 있는데,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용매 분자가 기본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회전을 하고 싶어도 용매 분자들이 가로막고 있으면은 나의 회전 운동이 방해되겠죠. 그래서 용액 내에서는 실제로 이런 회전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지는 게 잘 안 보인다. 근데 기체에서는 아무런 그런 방해하는 거 없기 때문에 잘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스펙트럼을 얻어서 그 분자의 성질을 아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능한 한 기체 상태에서 낮은 압력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진동이랑 회전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때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되느냐?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진동 에너지 레벨 차이에서 회전 에너지 그 레벨 차이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V 더블 프라임에서 V 프라임으로, 그 다음에 J 더블 프라임에서 J 프라임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뭐 그림으로 좀 더 확대해서 그리자면은 뭐 이런 식이에요. V는 0, V는 1. V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V 더블 프라임에서 V 프라임으로 가는데 여기를 J 더블 프라임이라고, 여기를 J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저 빨간색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빨간색을 계산하려면 일단 우리가 V 더블 프라임에서 V 프라임으로 가는 에너지 차이를 계산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J 더블 프라임에서 J로 가는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델타 E는 진동 에너지 준위가 식이 2분의 1 플러스 V 프라임 H 뉴
빼기 2분의 1 V 더블 프라임 H 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V 프라임에서의 진동 에너지 요거죠, 그죠? 2분의 1 플러스 V 프라임의 H 뉴. 요거는 2분의 1 V 더블 프라임의 H 뉴, H 오메가, H 뉴 이렇게 되니까 요 둘 차이를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회전 에너지 준위를 빼주면 되죠. BH J 프라임 더하기 1, 이게 이제 회전 에너지 준위죠. 여기 빼기 BH J 더블 프라임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우리가 그 흡수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흡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럼 흡수에서의 선택 규칙을 생각을 해보면은 델타 V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흡수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델타 V가 1인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죠. 델타 V가 1인 경우만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V 프라임은 V 더블 프라임의 한 단계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전 에너지 준위, 거기에 대한 선택 규칙을 생각해 보면은 J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회전 에너지 준위 0도 되지 않나? 잠시만요. 0도 됐던 것 같은데. 아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J는 흡수인데 J가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떤 경우냐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J가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갔죠, 그림상에서 봤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층에서 2층으로 가는 요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J의 경우에는 에너지 레벨이 작기 때문에 더 위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원래 있던 데보다 더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3에서 2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그냥 다 생각을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진동 전이 에너지 레벨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2분의 1 한유, 2분의 1 한유 살아서 없어질 거고, V 프라임이랑 V 더블 프라임이 1 차이 나니까 H 뉴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뒷부분 회전 에너지 차이는 BH J 프라임 더하기 1 빼기 J 더블 프라임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텐데, 이상하네. 오늘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J 프라임이랑 J 더블 프라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뭐 P 가지, R 가지, Q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P 가지의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진동 에너지 레벨이 높아졌을 때 J 값은 오히려 하나 더 내려간 거예요. V 프라임, J 프라임이 J 더블 프라임보다 하나가 작죠. 예를 들면은 뭐 진동 전이가 3에서 출발해서 2로 간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델타 E는 한유의 마이너스 2BH
J 더블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냥 여기 위에 식에다가 여기 식에다가 J 프라임 대신에 J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럼 얘네들이 어떤 스펙트럼이 진동 전이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한유가 이렇게 찍힌다라고 했는데 이 J 프라임, J 더블 프라임이 하나의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하게 EBH 간격으로 이렇게 회전 스펙트럼이 찍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진동 전이를 파란색으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지워지지도 않네. 진동 전이를 파란색으로 계속 앞에서부터 썼으니까 그러면 한유에 해당하는 게 나타날 거고 거기에 약하게 회전 에너지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진동 에너지 HNU보다 더 작은 쪽에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P가지라고 부르고 그러면 반대로 그럼 Q가지는 뭐냐? J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J 더블 프라임보다 더 위에 있는 거. J가 3인데 위층으로 올라가니까 J가 4 회전 레벨에 돌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델타 E가 진동전이 HNU에다가 EBH J 더블 프라임의 1로 주어진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더 에너지가 큰 쪽에도 이렇게 관찰이 된다. 그래서 대칭적으로 회전 스펙트럼에 델타 J가 0이는 거는 허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약하게 분자 구조가 그 대칭성이 깨져서 나타나는 요 HNU에 해당하는 게 바로 죄송해요. 이게 R가지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나타나는 게 R가지고 가운데 센터에 나타나는 게 Q가지, P가지, PQR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진동 스펙트럼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렇게 회전 전위가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회전 전위 스펙트럼이 굉장히 미세하게 갈라진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배진동 이런 거는 어디에서 관찰이 되느냐 하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진동 에너지 준위는 회전 에너지 준위에 비해서 훨씬 간격이 크다 그랬죠. 뭐 EHNU는 이런 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한참 뛰고 나서. 그래서 여기서 빼곡하게 또 이렇게 빼곡하게 나타나고 요 주변에서 빼곡하게 나타났다가 또 훌쩍 뛰어서 여기서 나타나고 뭐 그런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IR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1.3절이 끝이 났고 11.4절은 군론에 대한 건데 대칭과 군론 이거는 모기화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배우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거기로 넘기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IR 스펙트럼에서 지금 관찰할 수 없는 그 CO2 모션 중에 관찰 안 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IR 스펙트럼에서 그런 모션들을 우리가 그러면 처음에 이거 제가 처음에 이거 썼을 때 위에 안 보였어요? 이런 내용 쓸 때 처음에 위에 이런 내용 썼을 때 안 보였어요? 화면에? 이거 위에 이런 내용 안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거 보였어요? 네? 아까 보였어요? 제가 적을 때는 보였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 되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라만 공강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